안녕하세요. 최강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8단원 세계화와 평화, 그 중에서 제1 챕터에 해당되는 세계화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공통사회. 자, 여기는 거의 세계지리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자, 세계화에 따른 변화입니다. 자, 세계화. 세계화는 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워낙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타고 12시간 지나면 뉴욕에 도착하고요. 뉴욕에서 점심을 먹고 미팅한 다음에 저녁에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이나 한국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면 일본의 동경에 갈 수도 있고요. 홍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교통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통신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죠. 통신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화상회의를 하고 있죠. 재택근무를 통해서 회사에 있는 친구들이나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면 회의를 하겠죠. 회사 사람들과 만나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국제적인 일도 화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세계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러한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화를 당기고 있죠. 선생님 수업을 여러분 어디서도 보고 있냐면 뭐 일본이나 베트남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 베트남에 있는 우리 친구들, 한국인 친구들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제품을 사도 그 제품이 순수 한국 제품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자동차도 유리는 중국에서, 그 다음에 엔진은 현대자동차가, 뭐 문은 독일에서, 뭐 이런 식으로 세계 각 나라들의 재료를 공급받아서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국가 경계를 넘어서 세계의 단일 체제로 통합되는 가는 현상입니다. 즉, 우리나라도 반도체를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지만 주요 부품들은 다 누가 되고 있었어요? 일본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국산화에 박차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곰이 제주를 부리고 돈은 주인이 버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국산화에 더 박차를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WTO를 위해서 세계 자유무역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FTA를 맺었는데, 자, FTA는 뭡니까? 자유무역 FTA, 자유무역 협정이죠. Free Trade Agreement입니다. 그쵸? 선생님은 사회선이니까 발음에 좀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뭡니까? 자유무역 협정이야.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 칠레 자유무역 협정,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고, 그 다음에 브라질하고도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와 자유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각 나라에 있는 여러분 마트에가 뭐가 있어요? 칠레산 포도가 있잖아. 항상 매년 칠레산 포도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칠레 와인이나 캘리포니아 와인, 유럽에 있는 제품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독일산 삼겹살도 있고요. 미국산 쇠고기도 있고 미국산 돼지고기도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물자, 사람, 정보,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교류하고 있죠. 그쵸? 여러분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 BTS도 어디 계세요?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쵸?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 더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이 모두 다 우리나라 기업을 들어가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그쵸? 지금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대는 뭡니까? 그, 인구 절벽 세대이기 때문에, 국가나 모든 기업들이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할 때라서 취업이 안 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더 좋은 일자리를 갖느냐라는 게 더 관건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자, 이렇게 물자, 사람, 정보,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교류하고 있는 게 바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 지역화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계화가 이루어지면 지역. 즉,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러분, 안동에 하면 뭡니까? 탈춤이 유명하잖아. 그치? 보령에 하면 머드축제. 이런 것들을 세계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지역들이 마케팅을 하죠. 그치? 그 지역의 가장 독특한 특징들을 그 지역만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뭡니까? 이걸 우린 지역성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성을 살려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치? 브랜드화하고 제품화하고 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치?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역화에서 알 수 있는 거면 장소 마케팅을 해요. 장소 마케팅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그러니까 뉴욕 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 그치? 파리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엘페탑이 생각나죠? 그쵸? 인도 하면 타지마할 묘당.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장소 마케팅이 될 수 있고요.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뉴욕의 랜드마크. 그 다음에 여러분 지리적 표시들을 사용합니다. 자, 한산의 모시, 안성의 유기. 그쵸? 그 다음에 횡성하면 한우가 유명하잖아. 그래서 보성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녹차가 유명하죠. 이런 지리적 표시제. 또 특이한 지리적 표시인데 프랑스 하면 꼬냑. 우리 꼬냑 하면 뭘로 알고 있습니까? 술로 알고 있죠. 그쵸? 이 꼬냑은 술이긴 한데 지역 이름이에요. 프랑스 아주 조그만 시골의 지역 이름인데 지역 이름을 따서 술 이름을 브랜드화한 거죠. 이게 지리적 표시제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뭐 안동의 소주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주 삼다수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거죠. 지역 브랜드로 인해서 I love 뉴욕 그쵸?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지역 브랜드가 되겠죠. 우리 평창구는 해피 700 이런 것도 지역을 브랜드화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 지역들은요. 자,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성을 살린 축제인데 우리나라 여러분 뭐가 유명합니까? 뭐 안동의 탈춤도 유명하지만 보령의 머드 축제 아주 유명하죠. 그치? 보령이 원래는 탄광도시였는데 이게 석탄 산업이 쇠퇴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축제로 전하는데 그 축제가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령의 머드 축제는 해안가잖아요. 해안가에 있는 이 보령 지역의 머드 축제를 통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세계 유명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프린트하거나 이러면 그걸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독일의 미넨에서 열리는 옥토버 페스트 맥주 축제잖아. 독일하면 여러분 맥주가 유명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칭다오 지역도 뭐가 유명합니까? 맥주가 유명하잖아. 칭다오 맥주 유명하죠. 왜냐면 독일의 칭다오 지역이 독일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였기 때문에 독일 맥주랑 거의 비슷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스페인의 부뇨레 가면 무슨 축제? 토마토 축제. 토마토를 막 뿌게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는 풍년이 들어서 농부들이 막 토마토 가격이 떨어지니까 막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 쌓이니까 그걸 우리는 축제로 하자. 해가지고 축제로 만들어낸 게 바로 분열의 토마토 축제입니다. 처음에 농부들이 열받아가지고 관공서에다 막 토마토 던졌는데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스페인 부뇨리란 지방에 있는 토마토 축제가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베니스 하면 뭡니까? 카니발. 그치? 가면 카니발이 유명하죠? 베니스가 여러분 유리공예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주대 가면 유리의 성 있잖아. 유리의 성. 그 유리의 성에 있는 유리공예가 베니스 장인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 베니스 하면 유리공예 유명하고 가면 카니발. 카니발은 여러분 크리스토교와 관련이 있는 축제입니다. 그쵸? 그리스도교와 관련이 있는 축제라서 영국에만 노팅힐 카니발이 있고요. 우리 브라질의 리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리우 카니발이 있죠. 그러니까 모두 다 그리스도교와 관련이 있는 축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태국의 송크란 축제인데 가면 막 물총 축제 같이 느껴져요. 원래는 물 축제긴 해요. 왜냐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부처님 신상에 뭡니까? 물을 뿌리는 그런 축제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거의 물 축제처럼 하는데 태국의 송크란 축제입니다. 요즘에 태국이 좀 시끄럽죠? 민주화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일본의 삿포로 눈 축제. 그쵸? 삿포로 눈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스위스에도 눈 축제 있고 우리 태백에도 눈꽃 축제가 있죠. 태백시에 눈꽃 축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하얼빈 아주 유명한 도시죠. 우리 하얼빈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치, 안중근이 생각나잖아. 여기 빈등 축제, 워낙 추운 지역에서 빈등 축제가 있는 곳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페루. 자, 옛날에 잉카 제국이 있었던 페루입니다. 여기 고산 지역이잖아요. 고산 지역인데 고산 도시의 쿠스쿠에 페루의 수도역, 이게 잉카의 수도였거든요. 페루에 있는 잉카 제국의 수도기였는데 이 수도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게 있었잖아. 잉카에. 그래서 태양제가 있어요. 태양제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제 축제가 있었던 게 쿠스코입니다. 라는 곳이고요. 고산 도시예요. 고산 도시. 자, 페루의 수도는 리마인데 거기는 사막이야. 사막에 만들어진 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브라질은 리우데자네이루.
리우데자네이루인데 여기는 브라질의 옛날 수도였죠. 지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로 요 안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옛날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리우 카니발 너무나 유명하죠. 카니발이 있을 때 브라질을 놀러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세계 여러 축제가 있다라는 거, 그치? 이런 걸 뭘 나타내는 거다? 지역화, 지역의 특성을 세계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지역화가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계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세계 도시. 그쵸? 세계 3대 도시가 있는데,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세계 경제활동의 조절과 통제를 하고요. 주로 뭐가 있냐면 생산자 서비스가 있어. 그치? 생산자 서비스가 뭐냐면, 그거야. 여러분들이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럼 기업을 그냥 혼자 운영할 수 없습니다. 뭐 합니까? 마케팅 회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마케팅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선생님이 옛날에 인터넷 쇼핑몰 해봤는데, 학원 선생님 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해봤는데, 그때는 인터넷 쇼핑몰이 뭐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지금은 유튜브가 막 유행이잖아. 인터넷 쇼핑몰이 유행이었는데, 인터넷 쇼핑몰에 뭐가 필요합니까? 광고가 필요하죠? 그쵸? 네이버 광고라든지 잡지 광고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광고를 필요한 그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산자 서비스. 그럼 또 뭐도 필요합니까? 택배회사도 필요하죠?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면 택배회사와 계약을 해야 되고요. 이게 생산자 서비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입니까? 세무정산. 세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세금 문제도 세무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쵸?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자, 그것뿐입니까? 아니죠.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법률 서비스. 고객과의 마찰이 있었을 때 법률 대리를 해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도매업들을 통해서 물건을 받아야 되죠? 아니면 공장을 통해서 옷을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모두 다 뭡니까? 생산자를 위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계도시에 뭐가 있습니까? 다국적 기업.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 뭡니까? 삼성, 현대 이런 거 둘 수 있잖아. 자, 우리가 맨날 볼 수 있는 다국적 기업 뭐 있습니까? 여러분 토요일마다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뭡니까? 맥도날드 이런 거 다국적 기업이죠. 버거킹 이런 건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타는 차, 뭐 BMW, 뭐 벤츠 이런 것도 모두 다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서도 다국적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도 세계 최고의 다국적 기업이죠. 그렇죠?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국제기구. 됐나요? 국제기구.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뉴욕에 가면 뭐 있어요? 유럽 연합이 있잖아요. 유럽 연합이 유엔의 본부가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있는 거죠. 그쵸? 우리나라도 여러분 국제기구가 있죠. 송도신도시에 가면 GCF가 있어요. 그쵸? GCF는 기후 뭐 GC 그린 그 다음에 뭡니까? 기후, 그 다음에 펀드예요. 그러니까 돈이죠, 돈. 기후 자금 있는 GCF가 있습니다. 송도에 가면. 유럽 국제본부가 있는 것이고요. 국제금융업무, 국제은행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국제정책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세계적인 국제도시가 지도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데 여러분 뭡니까? 런던, 그쵸? 세계 금융의 중심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뉴욕. 뉴욕에 가면 여러분 금융이죠. 뉴욕이 흔들리면 세계 금융시장이 다 흔들려요. 그쵸? 그 다음에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도쿄, 다국적 기업이 많은 지역이죠. 도쿄, 뉴욕, 그 다음에 런던은 세계 3대 세계 도시로 인정되는 상위 도시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무슨 기업? 다국적 기업. 그치?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각 지역의 자회사, 지점, 생산 공장을 세계적인 규모로 생산 및 판매 활동하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삼성, 현대, 맥도날드, 그 다음에 뭡니까? 코카콜라, 그 다음에 뭡니까? 뭐 BMW, 벤츠,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모두 다 다국적 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경영의 효율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해서 공간적 분업을 합니다. 공간적 분업. 예를 들면 회사는 서울에 있지만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자회사나 생산 공장이나 지점은 해외에 있는 거죠. 해외에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우리 공부해 볼까요? 자, 본사는 경영 기획 및 관리를 합니다. 그쵸? 주로 본국의 대도시에 입자해요. 서울에 있는 거죠. 자, 연구소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치? 핵심 기술 및 디자인을 개발해야 되니까 세계 유명 대학 근처에. 왜? 인재를 얻어야 되잖아. 똑똑한 인재를 얻어야 되니까 핵심 기술을 얻어야 되고 선진국에 있는 최고의 대학교 근처나 그런 곳에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연구시설을 밀집한 곳. 쾌적한 연구 환경을 통해서 연구소를 두기도 하죠. 그쵸?
그 여러분 대전에도 뭐입니까? 대덕 연구단지가 있잖아. 그치? 거기 무슨 학교가 있습니까? 이과 최고의 대학 있죠.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생산 공장은 저렴한 노동력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렴한 노동력을 위해서 어, 이런 개발도상국에 보통 입지를 합니다. 개발도상국에 입지하고 선진국에도 입지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봅시다. 미국에 입주하고 싶은데 가끔씩 관세를 막 때리는 거야. 관세는 뭡니까? A 나라에서 B 나라로 넘어갈 때 세금이에요. 이 나라에서 1,000원이었는데 B 나라로 넘어갈 때 관세가 1,000원. 그치? 넘어가는 국경을 넘는 세금이잖아. 그치? 1,000원이 붙으면 이 나라에서 2,000원에 팔려요. 그럼 팔려 안 팔려? 잘 안 팔린단 말이야. 비싸지니까. 그치? 이 무역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그 나라에다 선진국에다 공장을 차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나라에서 여러분 공장을 차리면 미국에다 공장 차리면 기아자동차가 미국에다 공장을 차렸어요.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왜? 고용을 늘려주잖아. 고용을 늘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쵸? 고용을 늘려주고 그 지역에 있는 경제를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가서 뭡니까? 그치? 돈을 들고 가서 차리는 거야. 한 2천억 들고 가서 기아자동차 공장을 저기 지방 같은 데다가 혜택을 많이 주는 주에다 갖다 차리는 거죠. 미국 주에다가. 그쵸? 그럼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세가 딱 매겼을 때 한국에 넘어오는 물건은 관세를 매기지만 기아 자동차를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팔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치? 관세가 안 붙는 거야. 관세가 안 붙는 거기 때문에 그냥 팔 수 있는 거고요. 또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 우리나라 요즘에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한국 하면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이 정말 뛰어나 막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술이 뛰어나니까 이미지도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나라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 가서 선진국에 입지하면서 선진국에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경영 노하우 이런 것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또 미국 사람들의 문화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을 경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얻어낼 수 있죠. 왜냐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걸 우리나라식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가면 또 미국 문화에 맞추어서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나라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습득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의 시장이나 문화를 빨리 적응해서 그 나라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공장은 세계 전 지역에 입지해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장점은 다국적 기업의 장점은 국에 얻는 수익을 그러니까 국에서 얻는 수익이 많겠죠? 워낙 기업이 크다 보니까 그럼 다른 투자 활성화겠죠? 미래를 위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교육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투자 유치국의 고용을 창출합니다. 즉 예를 들면 미국에다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미국에 고용을 창출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죠. 고용이 올라가니까. 기술 및 경영 기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만약 개도국이면 우리만의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공장을 세우면 그 나라의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경영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습득할 수 있어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은 뭡니까? 본국의 산업 공동화 현상. 이 산업 공동화 현상이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성장해요. 근데 공장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고용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본국에 있는 사람들은 고용이 안 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빨리 창출되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고 공장들을 해외에 많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의 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심화됩니다. 즉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이 많은 나라가 들어와 있으면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 기업들이 빠져나가면 경제가 폭삭 내려앉잖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 본국, 그러니까 다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한 경제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도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국적 기업들이 빠져나오면 우리 생활이 갑자기 불편해지는 게 많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심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밑에 있는 것처럼 밑에 뭡니까? 본사는 본국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모 기업입니다. 그쵸? 막 우리나라 삼성이라고 가정하면 본국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지사라든지 지사는 뭐 인구가 넓고 소비성이 넓은 지역 에 많이 있겠죠?
일본에도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런던에도 있네요. 자, 연구소는 어디 있습니까? 독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미국의 남부 실리콘밸리 지역에. 그치? 그 다음에, 지사는 브라질에도 있네요. 그 다음에 공장들은 대부분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많이 갔죠?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많이 가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선진국에 간 이유도 아까 설명해 줬죠? 바로 이게 다국적 기업입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세계화의 문제점과 세계화의 문제점이 뭘까요? 선진국은 엄청 발전해요. 그쵸? 첨단 산업과 금융 산업으로 인해서 대체로 이런 걸 선진국이 맡고 있고 이게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진국은 엄청 발전합니다. 근데 개발도상국은 제조업과 농업이죠. 예를 들면 미국과 멕시코가 FTA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FTA 할 때 걱정했던 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모든 다국적 기업들이 멕시코에다 공장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멕시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고용은 창출됐죠. 근데 대부분 제조업이기 때문에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 노동자란 말이야. 그치? 공장 노동자니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없어. 근데 멕시코에서 벌어들인 싸게 인건비가 싼 인건비를 통해서 만들어낸 물건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굉장히 싸게 쓰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개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물건을 싸게 저렴한 노동력으로 만들어 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물건을 가지고 싸게 팔아도 이윤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싼 물건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진국의 하청업체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지구촌의 분배 정의가 실현이 필요하죠. 지구촌의 분배 정의의 실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가 필요한 거야. 윤리적 소비가 뭐냐면 봐봐. 여러분이 커피를 샀습니다. 자, 스타벅스에 가서 5,000원짜리 커피를 샀어요. 그러면 스타벅스는 여러분 커피를 어디서 재배합니까? 어, 커피 자야만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 재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아프리카에서 노동력에 10원, 20원 주고 만든 다음에 우리한테 와서 5,000원에 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타벅스가 5,000원. 그러면 이유는 다 누가 먹고 있는 거야? 스타벅스가 먹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럼 후진국에 있는 노동자들은 부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너무나 가난한 인건비를 사용하니까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인건비를 쓴단 말이야.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가 벌어서 엄마나 자식을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도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엄마도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아이들도 그날 공장에 가서 가야지만 하루를 먹을 수 있으니까 다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죠. 그러면 후진국은 빈민의 악순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얘기하잖아. 지구의 3분의 1은 노예다, 지금도. 그치? 노예의 노동력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그들에게 좀 더 인간다움을 삶을 살 수 있는 인건비가 가는 그런 커피숍에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커피 회사에게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커피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소비야? 윤리적 소비죠. 그쵸?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여러분 라쿤 잠바 있잖아. 이런 거 막 팔 거 아니야. 라쿤 잠바를 만들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라쿤 한 마리를 죽여버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라쿤 잠바 한 개씩 입을 때마다 라쿤 한 마리가 지구에서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나는 동물을 좀 더 사랑해라고 한다면 라쿤 잠바 말고, 그치? 인공으로 되어 있는 인공 털을 이용한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인공을 이용한 옷을 산다든지 이런 것도 뭐가 될까요? 윤리적 소비가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공정무역입니다. 공정무역. 그쵸? 후진국에게 좀 더 아니면 초콜릿을 만들어 카카오를 생산하는 카카오로 초콜릿을 만들잖아. 카카오로 초콜릿을 만드니까 초콜릿을 좀 더 생산한 국가에게 뭡니까? 노동자들에게 좀 더 많은 인건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여행. 그쵸? 그쵸? 국제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지원해 줍니다. 많이 필요하죠, 지금. 선진국의 투자와 기술을 이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시키러 가기도 하잖아. 그래서 몇몇 시민단체에서는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에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 세우는데 돈 얼마 안 들어요.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중앙아시아에 가면 한 800만 원 정도면 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이러면 학교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을 열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선생님도 나중에 이거 하고 싶어요. 진짜. 후중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준다면 그 나라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치? 문화의 회귀랍니다. 소멸 현상이 나타나죠. 세계화가 진행되면 선진국의 문화가 보편화되고 각 지역의 고유 문화가 정체성이 없어지고 인류 문화가 다양하게 훼손됩니다. 그치? 다양성이 훼손되죠. 뭐 인디언 문화나 그 다음에 여러분 호주의 어보리진 문화나 그 다음에 뉴질랜드의 마오리즘 문화나 이런 문화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 그쵸? 좀 안타깝죠. 다양한 문화가 그들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그런 문화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거. 자구의 정통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외래 문화에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안 되지. 나쁜 문화 이런 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라는 거죠. 그치? 보편윤리와 특수윤리인데 이게 가장 큰 게 저거야. 난민. 그쵸? 난민을 받아들여야 돼. 이거 보편윤리잖아. 사람은 소중해. 사람의 생명은. 근데 난민들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뭡니까? 난민에 대한 인식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거 있잖아. 외국인들이 있으면 범죄가 일어난다. 그쵸? 중국인들이 많은 차이나타운은 범죄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범죄 도시 막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중국인들이 범죄자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보편윤리와 특수윤리인데 그러니까 그거야. 저들이 들어오면 범죄가 일어날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이 많이 못 돌아다닐 것 같아. 마음대로 못 돌아다닐 것 같아. 위험해 보여. 그러면 우리만의 특수윤리 뭡니까? 저들이 들어오는 거 안 돼.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수윤리. 우리는 범죄가 일어날 것 같아. 보편윤리. 인류가 난민들을 받아줘야지. 그치? 예멘 난민들을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치? 받으면 안 된다. 예멘은 범죄자들이 많다라고 막 인터넷상으로 막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갑니다. 예멘 사람들이 모두 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인터넷에 보고 막 퍼져나가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보편윤리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특수윤리와 보편윤리가 부닥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치? 보편윤리는 뭡니까? 난민을 받아들이는 거. 저 사람들도 생명이 소중하니까. 특수윤리는 뭡니까? 저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피해를 볼 것 같아. 라는 거. 우리의 이익을 생각해내는 거죠. 각 사회에 처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편율을 강요합니다. 한 사회 문화는 그 사회 맥락에서 이해하고 편견 없이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죠. 됐나요? 이게 바로 세가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입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나와도 쉽게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됐나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글에 가나의 도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고서 고른 것은 가는 남반구에 위치한 대도시 2016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하였다. 자, 파벨라라고 불리는 빈민가는 관광상품으로 개발되어 명소가 되었고 자, 이거 보고 파벨라를 가시면 안 됩니다. 파벨라는 실제로 지금도 위험해요. 가면 총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고 이 사람들이 뭐든지 혼자 다니거나 한 두세 명이 다녀도 총기를 위협하는 경우 있고 실제로 총을 쏘는 경우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 파벨라가 빈민촌이긴 한데 치안이 불안하다라는 거. 관광 상품을 개발되어 명소가 되었고 올림픽 개최 이후에 많은 관광이 물렸습니다. 이게 바로 어디냐?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그렇죠? 이건 조금 구분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남반구라는 거는 브라질이 있죠. 자, 지구가 있으면 여기가 북반구고 여기가 남반구야. 그치? A가 북반구, B가 우리는 북반구에 있죠? 남반구에 뭐 있습니까?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 있잖아. 그러니까 남반구에 위치하는 대도시로 2016년 하계 올림픽을 하니까 브라질이고요. 파벨라라고 들어본 사람 있으면 이걸로도 맞힐 수 있을 거고요. 많은 관광이 있을 것이다. 나는 세계적인 경제 문화의 중심진 도시에 초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고 맨하탄, 그쵸? 뉴욕이죠. 월스트리트, 뉴욕이죠. 금융중심지, 증권사. 반면 도시 내부의 경제적 양극화로 저소득 주거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뉴욕은 가운데는 막 빌딩 숲이 있고 그 다음에 슬럼과 아파트, 빈민 아파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뉴욕에서 좀 벗어나면 굉장히 호화로운 중산층과 상류층이 사는 대저택들이 나오죠. 그렇게 바로 맨하탄입니다. 여기가 중심지, 우리나라 말하면 종로 같은 지역이야. 중구, 명동 같은데.
그 맨하탄의 월스트리트. 그치? 월스트리트. 옛날에 성터가 있었던 곳이죠. 자, 근데 지금은 금융의 중심지야. 그치? 여기에 여러분 모든 주식과 모든 세계 금융의 본사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여기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진 거야. 여기 있는 은행들이 부실해지니까 세계 경제가 폭삭하라진 거죠. 그렇죠? 가는 오세아니아대에 위치한다? 아닙니다. 그치? 라틴 브라질입니다. 나는 국제연합본부가 있다? 나의 국제연합본부가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가는 나보다 세계 50개. 가가 나보다가 아니라 나가 세계 다국적 기업이 많겠죠. 나가 훨씬 많습니다. 나는 가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는 나가 많죠. 당연히 나가 생산자 서비스, 그치? 법률, 세무,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거, 광고, 기획, 뭐 이런 거. 리을이니까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됐나요? 여기 변형돼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2번입니다.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른 것은. 자, 여러분 딱 봐도 무슨 기업입니까? 다국적 기업이죠.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활동에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쵸? 맞는 얘기죠? 답은 맞는 얘기입니다. 국제적 분업을 통해서, 그치? 만드는 거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공장. 현대자동차도 여러분 어디입니까? 중국이나 미국에서 만들고 있죠? 그치? 자, 을은 경영전력 수립 및 최종 의사결정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 본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본사에서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지사는 구매력이 높거나 소비시장이 넓은 국가에, 그치? 지사들은 여러분 요거였죠? 지사들은 소비시장이 넓은 국가, 중국 막 베이징에도 있고요. 뉴욕에도 있고요. 그치? 리우에도 있습니다. 리우. 여기가 리우죠? 여기가 리우입니다. 리우. 자, 그래서 주로 입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제품을 생산한 공장은 대부분 고급 인력 확보가 용이한 제품을 생산한 공장은 어떻습니까? 저렴한 노동적인 개도국에 많이 있죠. 이건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됐나요? 정리가 한번 싹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이 힘이 됩니다.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